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대가 너무 의외였어요. 이제 와서 사연자분한테 그런다고? 뭐하냐 지금? 저 진짜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이상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전애인과 저는 1년 반을 진지하게 사귀었어요. 시작부터 전애인인데? 하지만 전애인의 어머니는 저희가 사귀는 걸 반대하셨어요. 억장이 무너지죠. 레즈 커플이라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제가 집에 놀러가는 것조차 금지하셨고 당장 헤어지라며 난리치셨죠. 똑같은 사랑인데 결국 저희는 거리감을 두다가 어물쩡 끝내는 식으로 관계를 정리하게 됐어요. 벌써 슬퍼. 미안해. 우리 엄마한테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래, 우리 여기까진가 보지 뭐.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하며 끝났어요. 저도 그런 여친을 보는 게 지쳤고 부모님을 설득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애인에게 실망한 것도 있어요. 사연자분도 힘들지. 그래서 더는 붙잡지 않았거든요. 타인으로 인해 헤어진 적이 처음이라 무지 힘들었어요. 꿈에도 자주 나오고 술 취해서라도 좋으니까 연락 한 번만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연락 한 번이 안 왔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인연이 아닌 거겠지 하면서 거의 매일 밤을 그리워했어요. 그리운데 어떡해. 그런데 6개월 뒤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는데 부재중 전화와 카톡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확인해보니 전애인의 어머니였어요. 전애인도 아니고 어머니가 잘 지내니? 요즘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네 소식이 많이 궁금했어. 그렇군요. 어머니도 잘 지내시죠? 그럼 한번 봐야지? 그걸 물어보실 관계가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전애인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레즈라는 이유로 모욕적인 말을 하셨고 너가 우리 딸을 망친 거야. 다시는 우리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이렇게까지 하셨었죠. 아니, 누가 누굴 망쳐요. 우리 사연자분도 남의 집 귀한 딸님인데 제가 설득하고자 누구보다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돈을 모았고 앞으로 이런 계획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는 더럽게 사느니 거지로 사는 게 낫지 하셨어요. 딸한테 못할 말을 사연자분한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얼굴은 마치 사람이 아니라 어떤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셨어요. 야, 이 사연 진짜 읽기 버겁다. 저는 그 아이를 사랑했지만 그 아이가 사랑하는 엄마가 심하게 저를 싫어하시니까 이건 놓아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셨었고 그 일 때문에 매일을 후회하기도 그리워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분이 갑자기 이렇게 상냥하게 연락을 해오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 뒤로도 전애인 엄마의 연락은 계속됐어요. 제가 답장을 하지 않자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는 너랑 얘기 좀 하고 싶다. 너랑 땡땡이 다시 만날 수는 없겠니? 그렇게 매정하게 끝내버리는 게 어딨어. 예? 저희는 등 떠밀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땐 내가 잘 몰라서 그랬지. 지금 생각해보니 너 같은 사람이 땡땡이한테 잘 맞는 것 같더라.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다시 만나라니. 그것도 6개월 지나서 과거에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이 태도를 바꾼다니요.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요. 왜 갑자기 저러시지 싶으면서도 땡땡이가 보고 싶었고 못 이기는 척 만나고 싶었어요. 결국 상황도 이상하고 답답해서 전애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너희 엄마가 나한테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데 너 뭐 알고 있어? 엄마가? 미쳤나봐. 너한테 왜 그러는 거야? 전애인도 아무것도 몰라. 모르겠어. 네 얘기만 하고 너랑 다시 만나보래. 너 그냥 차단해. 엄마가 요즘 이상하긴 해. 나도 엄마랑 사이 안 좋아. 근데 왜 사이가 또 안 좋아? 전애인의 반응은 겉으론 쿨해 보였지만 급하게 대화를 끝내려는 듯이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애인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보려 했어요. 판도라의 상자? 그런데 제 계정은 차단당해 있더라고요. 왜 차단했지 싶어서 친구의 계정으로 전애인을 찾아봤죠.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다음 사연 보기 전에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지원금 최대 128만원 받는 방법 30초 만에 알려드릴게요.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다른 것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365일 일요일에도 반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이사 청소대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를 얼마나 잘하면 이사 대가들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제공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대가 너무 의외였어요. 설마 남자 만나나? 그 사람은 전애인이 과거에 별로야. 저런 사람 이해 못하겠어 라며 얘기했던 전애인 아는 언니의 남자친구였거든요. 어?
연예인과는 띠동갑이 넘는 나이 차이에 팔 전체에 문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저랑 헤어질 때 둘 다 평생 널 잊을 순 없을 것 같아.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자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와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그런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다니요. 이해가 안 가네요. 게다가요, 저랑 사귈 때 어느 날 전애인의 아는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폭력적이고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전애인은 같이 욕을 해줬었거든요. 전화를 끊고도 아니 남자 좋아하면 저렇게 돼? 왜 저런 사람을 못 끊어내고 계속 만나? 라고 직접 말했었죠. 그 사람을 주워서 사귄 거야? 전애인의 엄마가 왜 저한테 집착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 남자를 정말 싫어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연애하는 전애인을 보면 차라리 제가 그리워졌던 거겠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모욕적인 말들을 뱉어놓고 이제 와서 사연자분한테 그런다고? 뭐하냐 지금? 그 어머니는 레즈는 안 된다고 난리쳤던 사람이었지만 그 남자보다는 제가 더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레즈여도 좋으니 제발 다시 만나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거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걸 보면서 결국 저를 선택지로 여긴 거였죠. 차선이 된 기분이라 기분이 더럽기도 하면서도 지금 만나는 남친보다는 제가 훨씬 잘해줄 수 있을 게 뻔해서 흔들렸어요. 미치겠네. 아니야 사연자분. 헤어졌던 이유도 어머니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이니 이제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형님, 저에게 상처를 준 어머니와 애인이지만 저에게 찾아오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동성애에 대해 잘 모르셨으니까 이해가 가요. 못 이기는 척 제가 그 아이를 만나봐도 될까요? 안 돼요. 사연자분의 전 애인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분을 용서할 수 있어도 사연자분을 용서할 필요가 없거든요. 서로 원해서 했던 이별이 아니니까. 한 달 만에 누군가를 만난 것도 충격일 테고. 저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지금은 전 애인은 어머니랑 사이도 안 좋다고 하고 차단하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저도 뭔가 찜찜했어요. 저한테 차단하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너무 무관심한 태도 같아서요. 게다가 그 남자는 사귈 때 같이 욕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말이 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럼 그 말이 진심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의 진심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이별을 했든. 그리고 사연자분이 연락했을 때 전애인은 대답을 명확히 해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대화를 피했다고 했잖아요. 사연자분한테 숨기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인스타도 차단돼 있었고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결국 전애인은 사연자분과 엄마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지 않았나요? 그러면 지금 다시 만날지 말지를 고민하는 건 무의미한 일 아닌가요? 다시 만나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팩트는 그 사람은 사연자분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저만 혼자 고민하고 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연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애인이 엄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며 사연자분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설득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 사연자분은 실망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어머니는 사연자분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 남자와의 연애를 반대를 했겠죠. 전애인은 이번엔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 남자를 선택한 거죠. 엄마랑 사이 안 좋다며. 사연자분을 만나면서 사연자분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남자를 선택하고 남자한테 갔습니다. 전애인의 엄마는 사연자분을 받아준 게 아니라 사선책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사과하지도 않았고 그건 존중하는 태도도 아니죠.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차선책이 된 기분이 들어서요. 차선책을 사연자분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사연자분이 행복할까요? 맞아요.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미련 한 톨 없이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잘 잊고 계셨을 텐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들? 왜 사연자분 인생에 이상한 게 끼어들어. 다시 만난다는 건 전애인과 전애인 엄마의 갈등을 사연자분이 떠안는 거예요. 어떤 관계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연자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 해보세요. 사연자분 자체를 존중해주는 관계를 찾아야죠. 그것만 생각해도 이 사람은 아니다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형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전애인과 어머님에게 휘둘리지 않고 저를 먼저 생각하려 할게요. 그 사람은 거기서 사연자분 손을 놨고 거기서 끝났어요. 이제 와서 다르게 볼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어떤 관계에서도
아마도 이걸 계속 생각하면 좀 강해질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울라고 금지옥 당신을 귀하게 키우지 않았어요. 맞아. 어떤 사랑을 했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태도가 오히려 사연자분한테 그 사람을 빨리 잊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닐까요? 중요한 거는 저를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저 진짜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미안해요. 구독할게요. 아니 아직도 안 한 거야?